오늘은 하태경, 임명진 발언을 뜯어보기로 하고 미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트럼프가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 등등등등 하면서 기사가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주한미군 철수 아니면 폭격 이런 말들이 언론기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기로 할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것을 12월 29일 TV 조선 박종진 라이브쇼 91회에 하태경이 이런 말을 해요. 최순실 돈 풀려 태극기 집회에 사람들 엄청 많이 나와. 이렇게 말하지요. 옆에서 맞불 집회에 사람들이 동원된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려 하니까 슬쩍 거기서는 확인을 안 하고 피하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하태경이 왜 이런 발언을 할까요? 자기가 최순실 돈이 풀려서 태극기 집회 사람들 동원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많은 사람이 나오겠냐?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그럴까요? 먼저 하태경이 황건한 대행한테 이런 말 했죠. 국회에서 촛불 집회에 타 죽고 싶냐? 이렇게 질타를 했어요. 그럼 이 심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에 대해서 수없이 보도를 쏟아내고 폭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촛불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국민들이 실제로 그 파도에 많이 휩쓸렸어요. 그 중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죠. 피부로 국회의원들은 여론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인데 그 분위기 타보세요. TV 켜고 신문 보고 옆에 사람들 만나서 대화해보면 모두 한쪽으로 휩쓸려 있으면 그야말로 광풍인데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민의는 촛불 시위 그게 민의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태경이도. 하태경뿐만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도 실제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촛불에 타 죽고 싶냐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걸 핑계로 이런 거 아니냐 하고 자기의 그 속마음을 드러내서 이제 할 말 다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태극기 집회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모든 민의가 촛불 민의가 바른 민의인데 어느 날 태극기 집회 한다 하더니 갈수록 사람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동원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동원이란 건 뭐가 있습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이 없으면 동원이 안 돼요. 박사모 회원들 개개인 박사모 회장 어디가 돈이 있습니까? 돈 있을 구멍이 없어요. 그분들은. 전 민주노총은 기금이라도 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기금이라도 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는 국고보조금이라도 있습니다. 박사모 뭔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최순실 돈이 풀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공인이 방송에서 그런 말 하면은 내가 차비 내서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내가 돈 내서 밥 사 먹고 더구나 집행부 돈 없다니까 기부까지 하고 온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화날 일이죠. 천불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돈 받고 해본 적 있습니까? 돈 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마 전부 자기 돈 써가면서 쫓아다닐 겁니다. 그런데 동원돼서 돈 받고 나갔다 하면은 화나지요? 저 종편에서도 아마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에 그런 말 실실 나오잖아요. 그건 비상식적인 집회다, 정치적인 집회다, 돈을 10만 원, 20만 원 받고 동원됐다 등등등등 마치 자기 눈으로 본 듯이 막 하잖아요. 그게 당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폄하하고 싶다는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폄하. 한편으로 두려운 거죠. 계속 불타오르고 커질 것 같은 게 두려운 거예요. 얼른 꺼졌으면 좋겠다, 그 심리죠. 아무튼 하태경 씨 정말 자기 그런 확신이 쓴다면은 이렇게 해야죠. 최순실 돈이 어떤 계좌에서 어떻게 풀려가지고 누구 손에 넘어가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개개인한테 풀려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지를 그것을 해명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 정도 많은 사람이 동원돼서 온다면은 그 100명, 200명도 금방 찾아내겠네요. 돈 먹은 사람. 그럼 그런 사람 찾아내서 그렇게 해명해야죠. 그런 거 할 자신도 없으면서 자기 사견으로 그렇게 공인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함부로 발언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한 사람들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수천 명한테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요. 수천, 수만 명한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을 지고 그런 것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인이 방송에 나와서 마치 본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임명진 위원장 또 한번 볼까요? 이분이 보니까 전에, 지금도 하는가 모르겠네. 전에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본부 상임 대표네요. 이분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나라당 시절에 윤리위원장도 지냈죠. 그런데 이 민족, 민중 이런 간판을 달고 있는 이 단체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많아요. 여러 분야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부관을 위하고 돕는 단체들이 대다수예요. 그렇지 않는 단체도 있을 겁니다. 대다수인데 이 소속 단체들이 보면은 부관 인권이라든가 부관 주민들의 자유라든가 이런 거는 언급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부관, 체제에 대해서 그건 잘못됐다 공격한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이유로도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어요. 이거 언뜻 들으면 굉장히 좋죠. 평화. 여러분 평화 좋아하지요? 사랑하지요? 누구든지 전쟁 싫어합니다. 나도 당연히 싫어합니다. 평화롭고 싶고.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뜯어보세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역사적으로 모든 정상적인 나라는 강한 나라일수록 오히려 철저히 안보를 중시하고 전쟁에 대비하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었고 저 높은 기득권, 예로 말하면 왕족 귀족이죠. 그들이 가장 먼저 나가서 싸우고 이게 전통으로 돼 있습니다. 전통. 지금 초강대국 미국이 어떻습니까? 미국이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에 적이 없잖아요. 그래도 언제든지 세계 어디서도 싸울 준비가 돼 있고 항상 또 싸웁니다. 실제로. 그리고 항상 전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테러에 대비해서 얼마나 또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선진국들 평화롭지요. 그래도 그 나라들이 다 그렇고 스위스 보세요. 스위스 뭐 적이 있습니까? 영세 중립국이고 그래도 언제든지 전쟁 준비하고 있고 전쟁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핵방공호 국민 120%를 수용할 수 있게 파놓은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스위스입니다. 일반 폭탄 말고요. 핵공격을 받았을 때 국민 120%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곳이 스위스예요. 그런 평화로운 나라에서도 늘 예비군들 소집해서 강력한 훈련을 받고 있는 곳이 또 스위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이런 분단국가 그야말로 눈앞에 위협이
닥쳐 있는 이런 나라에서 평화 부르짖는 거 이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그 말은 뭡니까? 그러면 북한이 쳐들어와도 평화 싸우지 말고 항복하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래야 됩니까? 연평도를 날려버려도 서울에 포탄이 쏟아져도 어떤 이유로도 전쟁하면 안 되고 그런 말인가요? 난 임명진 위원장한테 그거 묻고 싶어요. 어떤 뜻이냐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의 안보의식이 결여됐다고 걱정하신 분들 많죠? 그렇죠? 실제로 한국 같은 나라는 안보의식이 엄청나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거의 면역이랄까 만성화랄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건 너무너무 위험한데 여기다가 이와 같은 말은 더더욱 무력화시키는 말이기 때문에 지도급 인사들은 이런 말을 사실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게 좋지만 그리고 언제 60년 동안 한국이 북한을 쳐들어가서 어떻게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북한이 한국을 위협했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위협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서울 불바다, 핵으로 어떻게 하겠다, 청와대를 날려버리겠다. 연일 나오는 게 북한에서 나오지 한국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한국은 항상 수세적인 방어적인 입장에서 나가고 있어요. 사드 설치, 사드만 해도 그렇죠. 임명정 위원장 전에 사드 배치 반대했다가 또 다음에는 아니다 했다가 이래가지고 어느 쪽이냐 이렇게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본인은 그런 적 없다 하겠죠. 사드 왜 설치합니까? 중국도 싫어하고 북한도 싫어한다. 반대한다 그 말은 한국 국익에는 이익이다 이것이고 사드가 뭡니까? 고고도 미사일 요격하는 겁니다. 핵미사일이 됐던 어떤 미사일이 날라올 때 고공에서 날라오는 것을 요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북한이 핵무장하면 응당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같으면 한국도 핵무장하는 게 기본이에요. 상대 적국이 핵무장하는데 손 놓고 있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방비가 바로 사드거든요. 그럼 사드도 설치하지 말라. 최소한의 방비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사드 아니라 더한 것도 해요. 그럼 그거 설치 안 하면은 가서 북한의 핵을 없애든지 그럴 능력 없으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대안이 없으면은 그따구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개성공단. 중앙일보에 나온 거 보면은 개성공단 폐지할 게 아니라 여러 개 만들어줘야 된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정말 그랬다면 이것도 문제 있어요. 개성공단 왜 폐지했습니까? 그것이 핵을 만드는 자금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적에게 군자금을 대주는 나라는 이 역사상 세계에 없습니다. 한국에는 없었어요. 수천년 만년 역사에 없다니까요. 적에게 군자금 주는 경우는. 북한이 우리 민족 하지만 적이에요, 엄연히. 왜? 서로가 서로를 병탄하려 그러든지 흡수하려 그러든지 하는 입장이니까. 그게 적이 아니고 뭐예요? 같은 말 쓰고 같은 민족이니까 적이 아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고구려 신라 백제 싸운 거 생각 안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같은 말 쓰면 적이 아닌가요? 말이 달라도 우호적이고 서로 침략 안 하고 도우면 그건 적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유엔의 결의로 지금 자금줄을 묶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이 개성공단 열어놓고 다른 나라는 묶어라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게 또 명분이 됩니까? 안 되니까 개성공단 폐쇄를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개성공단을 폐쇄했으면 피치 못할 일이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거기다 여러 개를 만들어줘라. 대안이 뭔가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뜻에서 이런 발언을 할까요? 또 비대위원장 되고 이런 말을 했네요.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경우 처벌하겠다, 엄중 경고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강성 친박들 뭐 태극기 시에 가서 발언도 하고 이런저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들을 이제 겨냥해서 한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의는 곧 간단히 표현하자면 촛불 민의니까 그 나머지 딴 쪽에 붙어서 딴소리 하지 말아라. 그것은 해당 행위다. 이런 의미의 말 같아요. 가만히 있어라 이거죠. 이제 새누리당 참 꼼짝 못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탄핵 무효다 하고 외치고 태극기 시위하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난감한 이야기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급하게 마음먹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임명진 비대위원장 체제가 오래 가란 법도 없고, 그리고 지금 친박들 숨 죽이고 있는데 참 답답하지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언론의 폭격과 촛불 민의가 모두를 떨게 만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국민 하나하나만 떨겠습니까? 국회의원도 다 떠는 거예요. 거기에는 검찰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언론이 무섭다는 겁니다. 아무튼 1월 지나고 이렇게 되면은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그들도 알게 될 거예요. 이 새누리가 제대로 태어나려면은 그 안에 친박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회를 구성해서 하다못해 외부 발언, 태극기 발언을 하든 뭐든 조직적으로 해야 돼요. 한두 명 툭툭 튀어나오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당을 확실하게 장악을 해야 된다고 보지요. 그거 못하면은 죽탕밥탕이니까 어쩔 수 없고, 거기서 숫자에 밀리면은 때는 뭐 탈탕이 해야 되는 거죠. 방법 있겠습니까? 그리고 새로 애국당을 창당을 해야지, 여러 사람 끌어들여서. 그러나 그보다는 그 안에서 재생, 자생이 돼야죠. 재생하고 자생이 돼야죠. 그렇게 해서 기본 틀을 잡고 외부에서 인사들을 확충해서 친박이라는 틀은 좀 벗어나가지고 애국당으로 재창당을 하는 것이 장차 천천히 다가올 대선이나 총선이나 어떤 면에서도 다수당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고, 또 내년에 선거하고 상관없이 남북 간의 트럼프로 인해서 어떤 사태가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는 당이 될 것이다. 이거죠. 당장 임명진 비대위원장 가서 이러고저러 하는 거 그거야. 어차피 이 비대위원장으로 모셨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요. 모신 사람들도 어떤 뜻이 있어서 모셨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됐거나 말았거나 내가 볼 때는 새누리당이 새로 태어나고 국민 지지를 나중에 결집하는 길은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친박이든 친박이 아니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의원들이 같이 뭉치는 거예요. 새누리 안에서 친박 의원이든 나라를 사랑하는, 걱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같이 동아리를 구성해야 된다. 임무를 맡아가지고. 그런 임명진 비대위원장 체제는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외부에서 확충을 해요. 이렇게 하고 애국당으로 재창당이 돼야 된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일부는 탈당하고 외부에서 재창당하는 수밖에 없지요. 외부에서. 그저 죽탕밥탕으로 흔히 말하면 더민주, 이중된지, 비박에 이중된지 모르고 이거 좌인지 우인지 대충 이렇게 돼버리면 기존 새누리 지지자들이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지금은 촛불 민의 해가지고 여기가 다 갔지만 그것이 아닐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을 현재 새누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자각을 해야 된다. 난 그렇게 봅니다. 심중하게 자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요 미애교 전문지에서 말한 문재인, 이재명 당선되면 트럼프 등등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여기 주제는 뭐냐면은 이 두 분이 당선되면은
친북적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분담금을 올려달라 이럴 때 거부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트럼프 성향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해버릴 수 있다 이런 거지요. 지금 이 기사 제목은 미국 일각에서 바라보는 문재인 이재명 씨에 대한 일정 부분의 시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어두기로 하고요.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수도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세력이 집권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남과 북의 현실을 정말 잘 정확하게 살피지 못하고 정책을 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북한을 마음 깊이 비호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상하게 국가를 이끌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분담금 올려달라 할 때 노 해버리고 모른 척하고 그러면 트럼프 성향으로는 철수하기가 쉬워요.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일각에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일각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현 상태에서는 철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도 그래서 살펴봐야 되겠죠. 어느 나라나 자주국방 좋지요. 자주국방. 그러나 현재 북한은 핵무장해 있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핵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지금 핵우산도 찢어졌다 이런 판이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할 때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이 한국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스스로 예측해 보세요. 만약 지금 이 순간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가정해 보세요. 철수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실제로 전쟁의 위협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왜? 북한에서 주한미군 없으면 바로 공격 들어올 수도 있어요. 설마? 아니요. 공격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리멸멸한 북한군으로 어떻게 들어오냐? 이럴 수도 있지만은 땅굴을 이용하든 뭘로 들어오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내 소유를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북한이 목매도 주장하고 해왔던 게 뭔 줄 압니까?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주한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남북 간에 전쟁이 안 났어요. 한국에 대소요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부마 사태, 강주 사태 여러 개 있었어도 왜 북한이 그 당시에는 이제 북한이 좀 강했잖아요. 왜 공격을 안 했겠습니까? 주한미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 전에도 한국에 엄청난 사태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북한이 가만히 있었던 게 미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이 주한미군은 정말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죠.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겠다 하잖아요. 사실은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조금 보유하면 끝입니다. 못 건드려요. 남한에서 뭐 북한 건드리집니까? 그런데도 왜 꼭 미국을 공격할 힘을 얻으려 하느냐 이거죠. 미국하고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는 나라인데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북한이 적화를 시도할 때 미국이 한국전에 개입한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정말로 북한 핵 미사일이 미국을 때릴 정도 되면 절대 미국은 개입을 안 해요. 한국이 개입 못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어떤 나라 대통령이 자기 도시 수십만 수백만이 죽을 각오하고 외국 도와준다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로 안 없습니다. 재래식 전쟁에는 도와준다는 약속 지키지만 핵전의 하에서는 절대 그런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우산은 이미 찢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있는 거예요. 북한 핵을 없애기 전에는
만약 북한 핵을 못 없앤다면 반드시 한국은 핵무장해야 돼요. 주한미군은 별도고. 없앤다면 안 해도 된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런데 주한미군이 정말로 철수한다 하면은 전쟁 위협은 높아진다. 북한에 의한 전쟁 위협도 높아지지만 미국 방어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거 용납 안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평화 안 해요. 저 망한 올랑같이 내일 모레 망할 줄도 모르고 날마다 평화 하면서 시위하고 그러질 않는다 이거예요. 올람은 TU 대통령부터 국민까지 나라 곤망할지도 모르고 월명이 웃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부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고 현혹돼가지고 평화 했어요. 국민들도 평화 언론도 평화 국회도 평화 그렇게 평화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외쳤던 기득권들, 언론, 국회, 모든 공무원, 기업인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재산 뺏기고 다 처형됐습니다. 그들은 멀쩡한 나라 망하게 하는데 일조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까지 그래 됐잖아요. 그건 뭐예요? 물론 일반 국민들도 현혹되고 속은 죄라면 죄가 되지요. 어리석은 속아도 과보는 동일하게 오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그럴 이제 위험도 있고 미국이 북한을 임의로 폭격해버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해버리면. 외국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할까요? 여러분이 투자가라면 그 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투자해 놓은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빼내겠습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문 투자가라면. 그러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 어떤 일 벌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살고 이런 나라입니다. 경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거예요. 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돈 좀 있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외국으로 빠져나갈 연구해서 돈 계속 빼돌릴 거예요. 서민들이야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러겠지만은 돈 좀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다 준비할 거예요. 어때요? 그 상황 보이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 주한미군 철수도 철수이지만은 북한에서는 이제 그쯤 되면은 핵무장 완료하잖아요. 그러면 평화협정 안 할 수도 없죠? 미국 이제 1, 2년 지나면 평화협정하고 그리고 또 한국의 보안법 폐지한다. 한미연합사 해체한다. 작전권 해소한다. 그리고 연방제 추진하겠다 하고 이제 선언하고 연방제 추진하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걸 반대해서 시위하겠죠. 누군가는 하면 뭐합니까? 가다 눌러버리면 되지. 경제 무너지든 말든 눌러버리면 되지. 그리고 한국군이 건재하다고요? 아무리 무기가 좋고 훈련 잘 때도 사기가 죽어버리거나 군기가 흐트러진 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월남군이 세계 4위 군사력이 뭐합니까? 군기 다 무너져가지고 월명군 거지 군대 슬슬 걸어오니까 총 대포 탱크 다 내버리고 도망갔는데 장군부터 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한국군은 정말 현재 건재하다 합시다. 건재해도 예를 들어 이런 법 통과되면 어떨까요? 군대의 동성애 합법화 또 군법을 민법으로 한다든가 뭐 그 정도는 아니라도 군법을 약화시킨다든가 또 인권 민주 강조해가지고 상관이 함부로 지시를 못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또 저 위로부터 군 지휘관들 적당히 다 교체한다든가 순식간에 군대 무료가 됩니다. 그런 일 없으란 법 없어요. 그 통진당 해산되기 전에 내가 분명히 봤는데 찾아보니까 안 보이네요. 그때 그 여성 의원인가 그래요. 그이가 발의한 법이 있었어요. 군대 군법을 민법으로 대체하고 동성애 합법한가 그거 물론 통과는 안 됐지만 발의됐다는 내가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거 찾아보니까 안 보이네요. 뭐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안 찾아봤는데 조금 찾아보다 마른 거예요. 그거 분명히 기억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법을 왜 통과하려 하겠습니까? 발의하고. 그게 바로 군무력화예요, 그거. 군대 동성애 허락돼 보세요. 뭔 일 벌어지겠어요, 내무 안에서. 그리고 군법 아니고 민법을 해보세요. 군대 유지될 것 같습니까? 원래 전시에는 군법이 얼마나 무섭냐. 상관 명령 어기면 바로 거기서 직결 처분되는 거예요. 뭐 1심, 2심, 3심? 그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전쟁하는 마당에 2년, 3년 걸려가면서 1심, 2심, 3심 그거 되겠습니까? 즉각 처분의 명령 위반은 그렇지 않으면 전쟁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민법으로 한다. 민법으로 언제? 그 군대가 어떻게 유지돼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군대를 민법으로 유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아니라 어떤 나라도. 그런데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발의한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 일 일어나지 말란 법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돼서 연방제 한다. 뭘 의미합니까? 그렇게 된 김정은 입장이 너무 좋지요? 까짓거 뭐 밀고 내려와도 막을 사람도 없겠네. 그 정도 돼버리면.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다 모실 것이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안 되리라 보지만은 최악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때요? 지금 언론인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국가공무원 여러분, 군부대 여러분, 기업인 여러분 좋겠습니까? 이익이 있겠습니까? 더 권력이 커지고 자유가 더 늘어날까요? 아마 그 정도 돼가면 살벌해서 나서고 싶어도 못 나설 거예요. 속에 마음이 있어도 이건 아닌데 해도 아닌데 표현 못할 거예요. 분위기가. 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목숨 내놓고 나와서 이건 아니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의 경우 뭐 이렇게 안 되리라 보지만은 적화가 됐을 때 김정은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줄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을 위해 비호하고 평생을 바쳐온 그런 분들도 북한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김정은이 공신으로 인정할까요? 아마도 멀쩡한 나라를 거덜낸 배신자로 해서 배신자는 한 번 더 배신한다 해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올라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아니 역사적으로 멀쩡한 나라 멀쩡한 군주를 배신한 자는 살려둔 예가 없어요. 역사 어디에도 없습니다. 역사책에. 망해가는 나라 살리려고 애쓰다가 역적으로 몰리고 충신인데도 역적으로 몰리고 이렇게 외부에 귀신하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존중받았지만은 멀쩡한 나라 병들게 하고 또 멀쩡한 나라에서 망하게 일조한 그런 기득권은 살려준 애가 없어요. 특히나 이렇게 완전히 한 나라로 될 때는 모든 기득권은 다 청소되는 거예요. 다 뺏기고 재산. 그건 기본이에요. 어느 역사나. 그런데 한일 합방 경우 같은 경우는 달랐어요. 뭐냐면 한일 합방 경우는 그전 기득권을 거의 다 놔둔 상태에서 그대로 한 나라로 합해질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합방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 경우는 이완용이 같은 사람도 살았다는 거죠. 예로부터 이제 원거리에서 속국으로 만들고 조공을 받고 기존 체제를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기존 체제를 전부 무너뜨리질 않아요. 일부만 무너뜨리지. 그렇다 그냥은 안 둡니다. 대다수는 무너뜨려도 모두를 다 죽이고 그러진 않아요. 엮는 거죠, 서로. 그래서 조선 왕실하고 일본 왕실을 엮었잖아요. 이방자 여사가 시집 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요. 서로 왕실끼리 이렇게 혈연을 맺으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 말고 완전히 하나로 평탄해서 딱 한 나라가 될 때는 기존 기득권은 절대 살려두지 않습니다. 모두 청소해버립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게 안 되거든요. 더구나 배신자의 말할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한국은 안보를 중시해야 돼요. 안보. 모두가 자신을 위해서. 그거는 서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기득권들이 더 정신 차리고 더 해야 됩니다. 자각해야 됩니다. 내년이 중대 시점 원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이요. 지금하고 다른 일이 나는 벌어지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북한도 어렵고 남한도 많이 어렵겠죠, 내년에는. 그렇지만은 남북 간에는 치킨 게임 상태다. 치킨. 현 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북한이 유연한 정부로 바뀌어가지고, 북한이 유연한 정부로 바뀝니다. 그렇게 하고 개방을 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서로가 평화롭게 교류하고 이러면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연방으로 이렇게 통합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현 상태에서는 반드시 어느 한쪽이 무너져야 되는 치킨 게임 상태예요. 그렇다고 한국이 무너질 수는 없지요. 북한의 체제에 들어가고 싶은 한국 사람이 있습니까? 종교적인 비호 세력 외에는 없겠죠. 그 누구라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좌든 우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좌우 이념도 서로 다르지만 그 부분에는 정말 신중하게 살펴야 돼요. 국가가 있고 안보 있고 그 나머지 권력도 있고 정치도 있고 이전 투구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언론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미국이 폭격을 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나경원 씨가 그랬던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미국은 자유롭게 결정한다. 지금은 한국 입장도 살피고 하지만 뭐 이런 걱정까지도 해놓고 한 걸 봤는데, 주한미군이 철수 안 해도 트럼프는 남과 북을 보고 저울질해서 어떤 것이 미국의 이긴가를 살핀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럼 뭘 살피냐? 남과 북이 치킨 게임 한다면 북한이 사는 게 미국의 이익이면 북한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는 게 미국의 이익이다 싶으면 한국을 살릴 것이다 이거죠. 어떻게 살리느냐? 한쪽이 무너져야 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안 하고 상관없이 그런 거는 진행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꼭 한국만의 힘으로 뭐가 결정될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걱정할 건 없겠고요. 다만 국내 정치가 아직 불안정하고 이 상황이라서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더 이상 후퇴가 안 되게끔 박근혜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교안 대행체제가 굳건하고 헌법재판소는 분명하게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지금 막 광풍에 휩쓸려가지고 정치가 어떻게 되고 이건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국민들이 딱 자각했을 때 대선이 이루어지고 선거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지, 어떻게 그냥 갑자기 일이 꼬여가지고 조기 대선이 되고 이래가지고는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누가 되든 국민이 선택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어리석든 말든 다 속았든 결국은 모든 건 선택한 쪽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가 나라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간단해요. 보는 시각이. 그냥 자기 이해관계로 바라볼 때는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해관계는 다르지만은 안보가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간단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 공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훈련 잘 때도 사기가 죽어버리거나 군기가 흐트러진 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월남군이 세계 4위 군사력이 뭐합니까? 군기 다 무너져가지고 월맹군 거지 군대 슬슬 걸어오니까 총 대포 탱크 다 내버리고 도망갔는데, 장군부터 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한국군은 정말 현재 건재하다 합시다. 건재해도 예를 들어 이런 법 통과되면 어떨까요? 군대의 동성애 합법화, 또 군법을 민법으로 한다든가, 뭐 그 정도는 아니라도 군법을 약화시킨다든가, 또 인권 민주 강조해가지고 상관이 함부로 지시를 못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또 저 위로부터 군 지휘관들 적당히 다 교체한다든가, 순식간에 군대 무료가 됩니다. 그런 일 없으란 법 없어요. 그 통진당 해산되기 전에
내가 분명히 봤는데 찾아보니까 안 보이네요. 그때 그 여성 의원인가 그래요. 그이가 발의한 법이 있었어요. 군대 군법을 민법으로 대체하고 동성애 합법안가 그거 물론 통과는 안 됐지만 발의됐다는 내가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거 찾아보니까 안 보이네요. 뭐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안 찾아봤는데 조금 찾아보다 마른 거예요. 그거 분명히 기억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법을 왜 통과하려 하겠습니까? 발의하고. 그게 바로 군무력화예요, 그거. 군대 동성애 허락돼 보세요. 뭔 일 벌어지겠어요, 내무 안에서. 그리고 군법 아니고 민법을 해보세요. 군대 유지될 것 같습니까? 원래 전시에는 군법이 얼마나 무섭냐. 상관 명령 어기면 바로 거기서 직결 처분되는 거예요. 뭐 1심, 2심, 3심? 그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전쟁하는 마당에 2년, 3년 걸려가면서 1심, 2심, 3심 그거 되겠습니까? 즉각 처분의 명령이만은 그렇지 않으면 전쟁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민법으로 한다. 민법으로 언제? 그 군대가 어떻게 유지돼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군대를 민법으로 유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아니라 어떤 나라도. 그런데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발의한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 일 일어나지 말란 법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돼서 연방제 한다. 뭘 의미합니까? 그렇게 된 김정은 입장이 너무 좋지요? 까짓거 뭐 밀고 내려와도 막을 사람도 없겠네. 그 정도 돼버리면.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다 모실 것이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안 되리라 보지만은 최악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때요? 지금 언론인 여러분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방비가 바로 사드거든요. 그럼 사드도 설치하지 말라. 최소한의 방비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은 사드 아니라 더한 것도 해요. 그럼 그거 설치 안 하면은 가서 북한의 핵을 없애든지 그럴 능력 없으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대안이 없으면은 그따구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개성공단. 중앙일보에 나온 거 보면은 개성공단 폐지할 게 아니라 여러 개 만들어줘야 된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정말 그랬다면 이것도 문제 있어요. 개성공단 왜 폐지했습니까? 그것이 핵을 만드는 자금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적에게 군자금을 대주는 나라는 이 역사상 세계에 없습니다. 한국에는 없었어요. 수천년 말년 역사에 없다니까요. 적에게 군자금 주는 경우는. 북한이 우리 민족 하지만 적이에요, 엄연히. 왜? 서로가 서로를 병탄하려 그러든지 흡수하려 그러든지 하는 입장이니까. 그게 적이 아니고 뭐예요? 같은 말 쓰고 같은 민족이니까 적이 아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고구려, 신라, 백제 싸운 거 생각 안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같은 말 쓰면 적이 아닌가요? 말이 달라도 우호적이고 서로 침략 안 하고 도우면 그건 적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유엔의 결의로 지금 자금줄을 묶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이 개성공단 열어놓고 다른 나라는 묶어라.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게 또 명분이 됩니까? 안 되니까 개성공단 폐쇄를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개성공단을 폐쇄했으면 피치 못할 일이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거기다 여러 개를 만들어줘라. 대안이 뭔가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뜻에서 이런 발언을 할까요? 또 비대위원장 되고 이런 말 했네요.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경우 처벌하겠다. 엄중 경고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강성 친박들 뭐 태극기 시에 가서 발언도 하고 이런저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들을 이제 겨냥해서 한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의는 곧 간단히 표현하자면 촛불민이니까 그 나머지 딴 쪽에 붙어서 딴소리 하지 말아라. 그것은 해당 행위다. 이런 의미의 말 같아요. 가만히 있어라 이거죠. 이제 새누리당 참 꼼짝 못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탄핵 무효다 하고 외치고 없겠지요.
모신 사람들도 어떤 뜻이 있어서 모셨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됐거나 말았거나 내가 볼 때는 새누리당이 새로 태어나고 국민 지지를 나중에 결집하는 길은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친박이든 친박이 아니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의원들이 같이 뭉치는 거예요. 새누리 안에서 친박의원이든 나라를 사랑하는, 걱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같이 동아리를 구성해야 된다. 임무를 맡아가지고. 그런 임명진 비대위원장 체제는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외부에서 확충을 해요. 이렇게 하고 애국당으로 재창당이 돼야 된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일부는 탈당하고 외부에서 재창당하는 수밖에 없지요. 외부에서. 그저 죽탕밥탕으로 흔히 말하면 더민주 이중된지 비박에 이중된지 모르고 이거 좌인지 우인지 대충 이렇게 돼버리면 기존 새누리 지지자들이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지금은 촛불 미니 해가지고 여기가 다 갔지만 그것이 아닐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을 현재 새누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자각을 해야 된다. 난 그렇게 봅니다. 심중하게 자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요 미애교 전문지에서 말한 문재인, 이재명 당선되면 트럼프 등등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여기 주제는 뭐냐면은 이 두 분이 당선되면은 친북적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분담금을 올려달라 이럴 때 거부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트럼프 성향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해 버릴 수 있다 이런 거지요. 지금 이 기사 제목은 미국 일각에서 바라보는 문재인 이재명 씨에 대한 일정 부분의 시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어두기로 하고요.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수도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세력이 집권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남과 보고 현실을 정말 잘 정확하게 살피지 못하고 정책을 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북한을 마음 깊이 비호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상하게 국가를 이끌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가? 그러면 그 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투자해 놓은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빼내겠습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문 투자가라면. 그러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 어떤 일 벌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살고 이런 나라입니다. 경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거예요. 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돈 좀 있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외국으로 빠져나갈 연구해서 돈 계속 빼돌릴 거예요. 서민들이야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러겠지만은 돈 좀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다 준비할 거예요. 어때요? 그 상황 보이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 주한미군 철수도 철수이지만은 북한에서는 이제 그쯤 되면은 핵무장 완료하잖아요. 그러면 평화협정 안 할 수도 없죠? 미국 이제 1, 2년 지나면 평화협정하고 그리고 또 한국의 보안법 폐지한다. 한미연합사 해체한다. 작전권 해소한다. 그리고 연방제 추진하겠다 하고 이제 선언하고 연방제 추진하고 그럼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걸 반대해서 시위하겠죠. 누군가는 하면 뭐 합니까? 가다 눌러버리면 되지. 경제 무너지든 말든 눌러버리면 되지. 그리고 한국군이 건재하다고요? 아무리 무기가 좋고 훈련 잘 때도 사기가 죽어버리거나 군기가 흐트러진 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월남군이 세계 4위 군사력이 뭐합니까? 군기 다 무너져가지고 월맹군 거지 군대 슬슬 걸어오니까 총 대포 탱크 다 내버리고 도망갔는데 장군부터 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한국군은 정말 현재 건재하다 합시다. 건재해도
예를 들어 이런 법 통과되면 어떨까요? 군대의 동성애 합법화, 또 군법을 민법으로 한다든가, 뭐 그 정도는 아니라도 군법을 약화시킨다든가, 또 인권 민주 강조해가지고 상관이 함부로 지시를 못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또 저 위로부터 군 지휘관들 적당히 다 교체한다든가. 순식간에 군대 무료가 됩니다. 그런 일 없으란 법 없어요. 그 통진당 해산되기 전에 내가 분명히 봤는데 찾아보니까 안 보이네요. 그때 그 여성 의원인가 그래요. 그이가 발의한 법이 있었어요. 군법을 민법으로 대체하고 동성애 합법안가 그거 물론 통과는 안 됐지만 발의됐다는 내가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거 찾아보니까 안 보이네요. 뭐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안 찾아봤는데 조금 찾아보다 마른 거예요. 그런 거가 있고 그 경우 말고 완전히 하나로 평탄해서 딱 한 나라가 될 때는 기존 기득권은 절대 살려두지 않습니다. 모두 청소해버립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게 안 되거든요. 더구나 배신자의 말할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한국은 안보를 중시해야 돼요. 안보. 모두가 자신을 위해서. 그거는 서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기득권들이 더 정신 차리고 더 해야 됩니다. 자각해야 됩니다. 내년이 중대 시점 원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이요. 지금하고 다른 일이 나는 벌어지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북한도 어렵고 남한도 많이 어렵겠죠. 내년에는. 그렇지만은 남북 간에는 치킨 게임 상태다. 치킨. 현 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북한이 유연한 정부로 바뀌어가지고 북한이 유연한 정부로 바뀝니다. 그렇게 하고 개방을 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서로가 평화롭게 교류하고 이러면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연방으로 이렇게 통합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현 상태에서는 반드시 어느 한쪽이 무너져야 되는 치킨 게임 상태예요. 그렇다고 한국이 무너질 수는 없지요. 북한의 체제에 들어가고 싶은 한국 사람이 있습니까? 종교적인 비호 세력 외에는 없겠죠. 그 누구라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좌든 우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좌우 이념도 서로 다르지만 그 부분에는 정말 신중하게 살펴야 돼요. 국가가 있고 안보 있고 그 나머지 권력도 있고 정치도 있고 이전 투구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언론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미국이 폭격을 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나경원 씨가 그랬던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미국은 자유롭게 결정한다. 지금은 한국 입장도 살피고 하지만 뭐 이런 걱정까지도 해놓고 한 걸 봤는데 주한미군이 철수 안 해도 트럼프는 남과 북을 보고 저울질해서 어떤 것이 미국의 이익인가를 살핀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럼 뭘 살피냐? 남과 북이 치킨게임 한다면 북한이 사는 게 미국의 이익이면 북한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는 게 미국의 이익이다 싶으면 한국을 살릴 것이다 이거죠. 어떻게 살리느냐? 한쪽이 무너져야 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안 하고 상관없이 그런 거는 진행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꼭 한국만의 힘으로 뭐가 결정될 수 없는, 그러나 그보다는 그 안에서 자생이 돼야죠. 재생하고 자생이 돼야죠. 그렇게 해서 기본 틀을 잡고 외부에서 인사들을 확충해서 친박이라는 틀은 좀 벗어나가지고 애국당으로 재창당을 하는 것이 장차 천천히 다가올 대선이나 총선이나 어떤 면에서도 다수당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고, 또 내년에 선거하고 상관없이 남북 간의 트럼프로 인해서 어떤 사태가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는 당이 될 것이다. 이거죠. 당장 임명진 비대위원장 가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그거야. 어차피 비대위원장으로 모셨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요. 모신 사람들도 어떤 뜻이 있어서 모셨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됐거나 말았거나 내가 볼 때는 새누리당이 새로 태어나고 국민 지지를 나중에 결집하는 길은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친박이든 친박이 아니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의원들이 같이 뭉치는 거예요. 새누리 안에서 친박의원이든 나라를 사랑하는, 걱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같이 동아리를 구성해야 된다. 임무를 맡아가지고. 그런 임명진 비대위원장 체제는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외부에서 확충을 해요. 이렇게 하고 애국당으로 재창당이 돼야 된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일부는 탈당하고 외부에서 재창당하는 수밖에 없지요. 외부에서. 그저 죽탕밥탕으로 흔히 말하면 더민주 이중된지 비박에 이중된지 모르고 이거 좌인지 우인지 대충 이렇게 돼버리면 기존 새누리 지지자들이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지금은 촛불 미니 해가지고 여기가 다 갔지만 그것이 아닐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을 현재 새누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자각을 해야 된다. 난 그렇게 봅니다. 심중하게 자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요 미애교 전문지에서 말한 문재인, 이재명 당선되면 트럼프 등등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여기 주제는 뭐냐면은 이 두 분이 당선되면은 친북적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분담금을 올려달라 이럴 때 거부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트럼프 성향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해버릴 수 있다 이런 거지요. 기금이라도 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나 국고보조금이라도 있습니다. 박사모 뭔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최순실 돈이 풀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공인이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하면은 내가 차비내서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내가 돈 내서 밥 사 먹고 더구나 집행부 돈 없다니까 기부까지 하고 온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화날 일이죠. 천불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태극기 집회 나가서 돈 받고 해본 적 있습니까? 돈 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마 전부 자기 돈 써가면서 쫓아다닐 겁니다. 그런데 동원돼서 돈 받고 나갔다 하면은 화나지요? 저 종편에서도 아마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에 그런 말 실실 나오잖아요. 그건 비상식적인 집회다, 정치적인 집회다, 돈을 10만 원, 20만 원 받고 동원됐다 등등등등 마치 자기 눈으로 본 듯이 막 하잖아요. 그게 당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폄하하고 싶다는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폄하. 한편으로 두려운 거죠. 계속 불타오르고 커질 것 같은 게 두려운 거예요. 얼른 꺼졌으면 좋겠다. 그 심리죠. 아무튼 하태경 씨 정말 자기 그런 확신이 쓴다면은 이렇게 해야죠. 최순실 돈이 어떤 계좌에서 어떻게 풀려가지고 누구 손에 넘어가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개개인한테 풀려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지를 그것을 해명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 정도 많은 사람이 동원돼서 온다면은 그 100명, 200명도 금방 찾아내겠네요. 돈 먹은 사람. 그럼 그런 사람 찾아내서 그렇게 해명해야죠. 그런 거 할 자신도 없으면서 자기 사견으로 그렇게 공인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함부로 발언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한 사람들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수천 명한테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요. 수천, 수만 명한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을 지고 그런 것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인이 방송에 나와서 마치 본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임명진 위원장 또 한번 볼까요? 이분이 보니까
돈 풀려 태극기 집회에 사람들 엄청 많이 나와. 이렇게 말하지요. 옆에서 맞불 집회에 사람들이 동원된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려 하니까 슬쩍 거기서는 확인을 안 하고 피하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하태경이 왜 이런 발언을 할까요? 자기가 최순실 돈이 풀려서 태극기 집회 사람들 동원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많은 사람이 나오겠냐?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그럴까요? 먼저 하태경이 황건한 대행한테 이런 말 했죠. 국회에서 촛불 집회에 타 죽고 싶냐? 이렇게 질타를 했어요. 그럼 이 심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에 대해서 수없이 보도를 쏟아내고 폭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촛불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국민들이 실제로 그 파도에 많이 휩쓸렸어요. 그 중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죠. 피부로 국회의원들은 여론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인데 그 분위기 타보세요. TV 켜고 신문 보고 옆에 사람들 만나서 대화해보면 모두 한쪽으로 휩쓸려 있으면 그야말로 광풍인데,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민의는 촛불 시위 그게 민의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태경이도. 하태경뿐만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도 실제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촛불에 타 죽고 싶냐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걸 핑계로 이런 거 아니냐 하고 자기의 그 속마음을 드러내서 이제 할 말 다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태극기 집회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모든 민의가 촛불 민의가 다른 민의인데 어느 날 태극기 집회 한다 하더니 갈수록 사람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동원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동원이란 건 뭐가 있습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이 없으면 동원이 안 돼요. 박사모 회원들 개개인 박사모 회장 어디가 돈이 있습니까? 돈 있을 구멍이 없어요. 그분들은. 전 민주노총은 기금이라도 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기금이라도 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는 국고보조금이라도 있습니다. 박사모 뭔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호가하고 접어두기로 하고요.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수도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세력이 집권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남과 북의 현실을 정말 잘 정확하게 살피지 못하고 정책을 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북한을 마음 깊이 비호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상하게 국가를 이끌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분담금 올려달라 할 때 노 해버리고 모른 척하고 그러면 트럼프 성향으로는 철수하기가 쉬워요.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일각에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일각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현 상태에서는 철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도 그래서 살펴봐야 되겠죠. 어느 나라나 자주국방 좋지요. 자주국방. 그러나 현재 북한은 핵무장해 있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핵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지금 핵우산도 찢어졌다 이런 판이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할 때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이 한국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스스로 예측해 보세요. 만약 지금 이 순간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가정해 보세요. 철수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실제로 전쟁의 위협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왜? 북한에서 주한미군 없으면 바로 공격 들어올 수도 있어요. 설마? 아니요, 공격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리멸멸한 북한군으로 어떻게 들어오냐? 이럴 수도 있지만은 땅굴을 이용하든 뭘로 들어오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내 소유를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가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북한이 목매도 주장하고 해왔던 게 뭔 줄 압니까?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주한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남북 간의 전쟁이 안 났어요. 한국에 대소요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부마 사태, 강주 사태 여러 개 있었어도 왜 북한이 그 당시에는 이제 북한이 좀 강했잖아요. 왜 공격을 안 했겠습니까? 주한미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 전에도 한국에 엄청난 사태가